안녕하십니까. 여론의 모든 것을 시원하게 그리고 명쾌하게 뚫어주는 여론고수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여론 분석, 심층 분석 최고의 방송 여론고수와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 크게 지금 여의도 정치판 우리 많은 또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실 텐데 한 축이 국민의힘 국힘 전대라면 자, 또 한 축은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인데 네 글자입니다. 자, 국힘 전대에 대응하는 야당의 이슈 이른바 대북 선거입니다. 우선 40년간의 데이터를 쭉 축적해 오셨으니까 이런 북한과 관련된 이슈, 대북 송금, 돈을 보냈다, 이게 대체적으로 여론에 어떻게 어느 정도의 크기로 작동하는지요? 궁금합니다. 이제 북한과의 이제 커넥션 문제는 역대 정권이나 여러 가지 사건에서 많았죠. 그러니까요. 역대 정부 특히 이제 이 진보 진영 쪽에서 근데 어떤 돈을 보냈다. 됐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지금 당장 서해 공무원 피살 또 북송 또 이것도 계속 문제가 됩니다, 그죠? 아니 그런 거랑 다르게 그런 거랑 그거는 이제 서해 공무원 피살이나 북송어민 이런 얘기들은 남북 갈등과 관련된 갈등이다. 거고, 이거는 남북 지원과 관련된 문제니까. 지원. 네. 이건 완전히 좀 결이 좀 다른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불법 지원이다. 불법이다. 이제 불법이다라고 하는 면에서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럼 줬는지 안 줬는지의 사실관계부터 확인을 해야 되지만 준 돈이 어떻게 이제 사용되는지 사실 준 돈 어떻게 사용되는지 우리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네요. 북한으로 가버리면 끝난 거니까. 이게 북한에 갔다면 그리고 간 그 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알려지는 순간 그 파장은 정말 일파만파, 백만파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우리가 추정은 하죠. 추정입니다. 추정은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왜 북한에다 돈을 주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가. 뭔가 이 무기에 사용될 수도 있고. 그렇죠. 불순한 의도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거는 북한에 돈을 주지 말라는 거는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뿐만 아니라 이건 유엔에서 제재하는 거니까. 대북 제재결입니다. 네, 유엔에서 제재하고 이거는 상당히 큰 이슈로 이제 부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불량 국가니까 불량 국가에 돈을 주는 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동 국가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제재를 하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이 대북 자금 관련 경제 지원 관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말은 경제 지원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무기 개발에 들어간다 그러면. 지금 북한이 ICBM까지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 ICBM 개발하면은 ICBM이 무슨 남한을 겨냥한 겁니까? 태평양 건너 미국까지 가는 일본. 거니까 그거는 당연히 미국에서 주의 있게 볼 수밖에 경기를 없는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근데 그런 사건과 경기도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관련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상당히 큰 파문이 일 수밖에 없고. 근데 우선 우리가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여론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오랫동안 또 취재를 해주셨어요. 첫 번째, 쌍방울이 왜 지금 경기도와 북한의 이 관계 교류에 왜 등장한 겁니까? 이제 쌍방울이 이제 경기도와 경기도뿐만 아니라 또 쌍방울뿐만 아니라 어떤 기업이건 이제 북한과의 이제 뭔가의 사업을 한다, 뭔가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뭔가 이득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건 쌍방울도 이득이 있어야 되고 경기도도 이득이 있어야 되고 경기도 이재명도 이득이 있어야 되고 이재명 지사입니다 당시. 양쪽이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쌍방울 입장에서는 뭐가 이득이 있었냐? 그 당시 2018년, 2019년 이때는 이제 남북관계 좋을 때니까. 좋을 때니까. 근데 이제 그리고 북한에 무슨 스마트팜 사업을 하고 무슨 사업을 하고 하면서 이제 북한과의 사업 교류 이러면서 거기서 이제 어떤 선도적인 뭐를 한다.
그러면서 뭐가 있었냐? 주가가 뛰었어요. 주가가요? 주가가 뛰어도 말도 안 되게 뛰었어요. 말도 안 되게. 근데 그때 이제 그래서 지금 김성태의 죄목 중에는 주가 조작도 있어요. 근데 주가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쌍방울이 여러 가지 몇 가지 뭐 비비안도 그렇고 나노스도 그렇고 이제 인수를 하는데 나노스 같은 회사는 이름도 잘 모르시잖아요. 들어는 봤어요. 들어는 봤을 텐데 코스닥 시총 3위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요? 나노스가 뭐 이 광렌즈 뭐 이런 거 만드는 회사라고 하던데 코스닥의 시총 3위까지요? 네, 3위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 원래 주가가 2,000원이었는데 그 12,000원까지 올라갔어요. 12,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얼마냐면 800원이 이제 폭락을 했단 말이죠. 주식 투자 많이 아니 하시나 내가 그걸 봐요. 뭐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전환사채 가격은 22배가 올랐다 그래요. 200억에서 저기 4,000억으로. 경천 농지할 일이네. 그러면은 뭐가 있었냐? 그러면서 이제 대북 사업의 어떤 뭐 그거를 하면서 뭐 여러 뭐 대북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었겠지만 그러면서 주가가 뛰었다. 그러면은 대주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방금 얘기했던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사채인데 이 가격이 몇백억에서 몇천억으로 올랐다. 그럼 주머니가 두둑해져요. 아이고. 그러면은 이제 북한에 줬다는 돈이 지금 얼마예요? 뭐 다 합쳐서 지금 뭐 800만 달러. 500만 달러에다가 800만 달러. 50만 달러 뭐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뭐 그러면은 800만 달러라고 해봤자 행사비용. 한국 돈으로 하면 얼마죠? 지금 뭐 거의 뭐 한 90억 정도 되지 않나요? 90억이죠? 네. 지금 제가 아까 전환사채 가격 얼마라 그랬어요? 몇천억이라고 그랬잖아요. 야, 전환사채가 더 크네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 전환사채값 올라가고 주식값 올라가고 한 걸로 보면 몇십억은 돈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몇십억 종잣돈으로 뿌려서 그렇죠.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그렇죠. 의심이.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뭐 뉴스에도 나오지만은 김성태나 뭐 이쪽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선 떨어졌을 때 안타까워했다, 뭐 어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만에 하나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은 차후에 좀 더 많은 이제 기회가 있을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고. 아니 근데 형님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아까 불법이라는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방북하는 것에 대해서 대가인가요? 한 300만 달러를 북한에 이른바 영화 공작에도 나오는 흑금성입니다. 이 니호남이라고 하는 국가보위성, 우리로 치면 국가보위부 국정원 같은 그런 기관인데 줬다. 그래서 북한에 도착했을 때 벤처나 헬리콥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돈이 들어간다. 그런데 그냥 이게 사실이라면 전제를 가정을 하는 겁니다.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불법이면 뜯어 말렸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왜 보내? 안 돼. 그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방북을 했었고 평양 뭐 그리고 또 이제 뭐 그 누굽니까 트럼프와 또 김정은하고 뭐 저쪽 가서 베트남 가서도 만나고 하노이 가서도 만나고 뭐 하여튼 그 이후에도 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과 이제 판문점에서도 만나고 그래서 굉장히 어떤 남북 간에 뭔가가 쉽게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분위기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남북 교류를 활성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그 사회적인 분위기였단 말이죠. 최대 이슈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사회적인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게 불법이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보다도 이거 누가 빨리 먼저 선점하냐. 기회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얘기하려다가 끊겼지만은 쌍방울 입장에서는 그런 이득이 있었고 경기도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이제 대선 주자 중에서 방금 얘기한 대로 어떤 대북 교류의 그런 그 활성화된 분위기에서 차기 대선 주자 중에서 선점한다. 말하자면 스포트라이트네요. 그렇죠. 선점한다. 그래서 이제 나는 어떤 대북 평화에 대한 어떤 그 이슈도 내가 이제 전도사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대선 주자다. 이런 식의 이제 그 이득이라면 이득. 그럼 어떤 정치적인 이득이죠. 금전적인 이득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이득이 서로 쌍방이 맞았다라고 하는 게 검찰의 주장이에요. 제 주장이 아니라. 정치 경제가 돼버렸네요. 그렇죠. 정경유착이라고 봐야 되나요? 근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뜯어 말린다기보다도 그리고 이게 이제 만약에 뭐 이것도 만약이죠. 뭐 검찰의 주장이 다 맞다면이라고 하는 만약이지만 만약에 이재명 그 대표가 그 당시 대통령이 됐다면 그 뭐 300만 달러 뭐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얼마입니까? 뭐 몇십억?
그거 별로 그렇게 정답이죠. 그 문제시 안 될 네. 수 있는 뭐 그런 분위기로 갈 수도 있었을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식의 이제 검찰이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느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홍영림 기자님이 주식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북한 전문가이시기도 하네요. 네. 자, 홍 기자님 그러면은 끝으로 이 대북 선거과 관련된 더 수사가 이제 밝혀져야 되고 진위 여부가 가려져야 되겠습니다만 뭐 계속해서 수사 내용이 나오죠. 이재명 대표의 향후 검찰 수사 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에는 이 대북 선거이 어떤 영향을 줄까요? 조홍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에서 가장 예민한 문제는 대장동 NO, 성남FC NO, 백현동 NO, 위례지구 NO, 변호사비 대담 NO. 이 대북 송금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홍천 의원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다른 이제 친명계 야당 의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변호사비 대납 때문에 쌍방울에 문제가 있어서 김성태를 뭐 태국에서 체포해갖고 왔는데 변호사비 대납은 한마디 얘기도 없고 지금 대북 송금만 지금 검찰에서 계속 그걸 얘기를 한다. 이거는 이거는 좀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조홍천 의원 식으로 보면 사실 변호사비 대납보다도 이게 훨씬 큰 문제다. 그러니까 누구 뭐 TV에서도 어떤 변호사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던데 아니 뭐 저기 뭐야 그 도난 사건 있다고 그래갖고 경찰이 그 집에 가서 봤더니 시체가 있더라. 이거 살인 사건이더라. 그러면은 도난 사건이 살인 사건으로 이제 수사가 전환이 되는 거지. 거기 당연한데 그걸 왜 도난 사건 안 잡냐고 살인 사건 나도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김성태 전 회장의 대북 송금,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런 곳에서는 계속해서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집중 분석 해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